다음은 조세특례 제한법에 따른 농어촌주택 그리고 고양주택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서 왜 그러면 소득세법에만 규정되어 있으면 될 농어촌주택에 대한 내용이 조세특례 제한법에도 규정이 되어 있느냐 하면은 소득세법은 일반법인데 비해서 조세특례 제한법은 특별법적 위치에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같은 내용이 소득세법과 조세특례 제한법에 함께 규정이 되어 있다면 조세특례 제한법을 우선적으로 적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소득세법상의 농어촌주택과 조세특례 제한법상의 농어촌주택을 헷갈려서 생각할 경우가 있습니다. 조세특례 제한법이라는 것은 일반적으로 제한을 가하거나 아니면 혜택을 주기 위한 그런 법이기 때문에 혜택의 경우에는 일반법인 다른 조세법보다는 더 유리한 규정이 되어 있을 것이고 또 규제를 가할 경우에는 일반법보다 더 불리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반법과 조세특례 제한법을 항상 같이 검토를 해서 적용을 해야 하겠습니다. 지금 농어촌 주택의 규정을 살펴보면은 사실상 도시에 살면서 도시의 생활을 접고 농어촌에 가서 농사를 짓고 산다는 것이 그렇게 쉽게 되는 일이 아닙니다. 하지만 농어촌 주택의 수요가 줄고 또 농촌으로의 이주를 유도하기 위한 목적으로 농어촌 주택을 일정한 요건 하에서는 주거하지 않는 사람들도 취득을 할 수 있게끔 한시적으로 만들어 놓은 규정이 조세특례 제한법에 따른 농어촌 주택 등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농어촌 주택을 취득함에 있어서 일반법인 소득세법에 비해서 좀 유리한 조건이겠죠. 그 내용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항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구성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가 2003년 8월 1일부터 2022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 고양주택은 2009년 1월 1일부터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농어촌 주택과는 별도의 개념인 것이죠. 중에서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한 채 주택, 각호라는 것은 여기 1호, 2호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1호는 농어촌 주택이고 2호는 고양주택입니다. 농어촌 주택은 소득세법에도 나왔던 개념입니다. 그런데 조세특례 제한법에 다시 규정이 된 것은 더 유리한 조건으로 취득할 수 있게 해주겠다는 뜻입니다.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한 채의 주택, 즉 농어촌 주택을 자기가 건설하여 취득한 경우를 포함하는데 취득하여 3년 이상 보유하고 3년 이상 보유를 해야 합니다. 그 농어촌 주택 등 취득 전에 보유하던 다른 주택, 일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그 농어촌 주택 등을 해당 1세대의 소유주택이 아닌 것으로 보아서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농사를 지으러 가야 된다는 그런 규정은 없습니다. 이 말은 3년 이상 농어촌 주택을 보유를 하고 일반 주택을 양도를 하면은 비과세가 되니까 그러면은 그 농어촌 주택을 샀다고 해서 귀농을 해야 된다든지 할 필요는 없다는 뜻입니다. 다음 각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주택을 농어촌 주택이라 한다. 가목은 취득 당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을 제외한 지역으로서 이러한 지역은 농어촌 주택이 아니다 이런 뜻이 되겠죠. 지방자치법 제3조 제3항 및 제4항의 다른 읍면 또는 인구 규모를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동에 소지할 것. 첫 번째는 수도권 지역,
수도권 지역의 주택은 농어촌 주택이 안 되지만 접경지역 지원특별법 제2조에 따른 접경지역 중 부동산 가격 동향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은 제외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도시지역. 세 번째는 주택법 제63조 2에 따른 조정 대상 지역에 있는 주택은 농어촌 주택으로 인정해주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른 허가구역, 토지거래 허가구역이니까 이런 지역에 있는 농어촌 주택도 인정을 해주지 않겠다.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그 밖에 관광단지 등 부동산 가격 안정이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에 있는 주택은 농어촌 주택으로 봐주지 않겠다. 이런 뜻입니다. 그 다음에 남옥은 주택 및 이에 딸린 토지의 가액의 합계액이 해당 주택의 취득 당시 2억 원을 초과하지 않을 것, 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한옥의 경우에는 4억 원을 초과하지 아니할 것. 이러한 감옥과 남옥의 요건을 갖추었을 때 농어촌 주택으로 인정을 해주겠다. 하지만 여기서는 소득세법상의 규정처럼 영농, 영의 목적 등으로 취득한 것으로서 다음 항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것, 가목, 남옥, 1000제곱미터 이상의 농지를 소유하는 자 또는 그 배우자가, 즉 1000제곱미터 이상의 농지를 소유를 해야 되고, 남옥에는 1000제곱미터 이상의 농지를 소유하는 자 또는 그 배우자가 해당 농지를 소유하기 1년 이내에 해당 농지의 소재지에 있는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이러한 요건과 다음에 세대 전원이 이사를 하여 거주를 해야 한다. 이런 요건은 없는 것이죠. 이 부분이 소득세법보다는 조세감면 규제법이 유리하다는 부분입니다. 다음에는 2호인데 고양주택에 대한 규정입니다. 다음 각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주택 2조에서 고양주택이라 한다. 이 고양주택의 규정은 소득세법에는 규정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조세감면 규제법에만 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고양주택이라는 것은 소득세법상의 규정은 아니다. 가목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고향에 소재하는 주택일 것, 또 대통령령에 고향도 그냥 고향이 아니고 완전 시골이라고 할 수 있는 그런 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인데 정해져 있습니다. 그 다음에 남옥은 취득 당시의 인구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지역에 소재할 것. 다만 다음의 지역은 제외한다. 고향에 소재해야 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지역에 소재를 해야 되는데 다음의 지역은 제외한다. 첫 번째는 수도권 지역. 두 번째는 주택법 제63조 2에 따른 조정 대상 지역. 그 밖에 관광단지 등 부동산 가격 안정이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 그런데 이 고양주택에는 투기지역은 빠져 있습니다. 하지만 농어촌 주택에는 투기지역이 포함이 되어 있죠.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른 허가구역, 투기지역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다르다. 고양주택과 농어촌 주택의 다른 부분이다 하는 내용을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주택 및 이에 딸린 토지의 가액의 합계액이 해당 주택의 취득 당시 2억 원, 한옥 원, 4억 원을 초과하지 않을 것. 이것은 농어촌 주택의 조건과 동일합니다. 여기에 2억 원, 4억 원. 사망은 1세대가 취득한 농어촌 주택과 보유하고 있던 일반 주택이 행정구역상 같은 읍면 또는 연접한 읍면에 있는 경우나 1세대가 취득한 고양주택과 보유하고 있던 일반 주택이 행정구역상 같은 시 또는 연접한 시에 있는 경우에는 1항을 적용하지 않는다. 여기서 다시 한번 봐야 될 것은 농어촌 주택과 보유하고 있던 일반 주택의 경우에는 행정구역상 같은 읍면 또는 연접한 읍면에 있는 경우라면은 비과세를 해주지 않고 일반 주택을 양도했을 경우에, 근데 여기에는
1세대가 취득한 고양주택과 보유하고 있던 일반주택 행정구역 3 같은 시 또는 연접한 시에 있는 경우에는 비과세를 적용하지 않는다. 여기는 읍면이고 여기는 시라는 점, 시죠. 여기는 읍면. 행정구역상 같은 읍면 또는 연접한 읍면에 있는 경우. 그렇기 때문에 농어촌 주택의 경우에는 읍면이고 또 고양주택의 경우에는 시라는 점이 다르다는 점을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사항은 1세대가 1항에 따른 농어촌 주택 등의 3년 이상 보유 요건을 충족하기 전에 일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도 제1항을 적용한다. 즉 비과세를 적용을 하는데 결국에는 그 이후에 3년까지 소유를 하고 있어야 된다는 그런 조건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5항 1세대가 수도권 내 주택법 제63조의 2 제1항 제1호에 따른 조정 대상 지역에 소지하는 2주택 양도하는 시점의 부동산 가격 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별 주택 가격 및 공동주택 가격을 합산한 금액이 6억 원 이하인 경우에만 한정한다. 소유하는 경우로서 6억 원이 초과되면 안 되는 것이죠. 2020년 12월 31일까지 그중 1주택을 양도하고 한 주택을 먼저 양도하고 소득세법 제105조 제1항 제1호 본문에 따른 기간 내에 농어촌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104조 제7항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소득세법 제95조 제2항에 따른 장기보유 특별공제액을 적용받을 수 있다. 이 말은 조정 대상 지역의 경우에는 2주택 이상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다가 한 주택을 양도하게 되면 중과세를 받으면서 장기보유 특별공제를 받을 수가 없는데 6억 원 이하인 두 집을 가지고 있다가 그런 기간 내에 농어촌 주택을 취득하면은 장기보유 특별공제를 받을 수가 있다. 이런 뜻입니다. 그 다음에 6항은 소득세법 95조 제2항에 따른 여기서 말하는 소득세법 제104조 제7항이라는 것은 중과세 규정을 말합니다. 조정지역 내에 2주택 이상 소유자가 양도할 경우에는 중과세를 받게 되는데 중과세율을 적용하지 않고 장기보유 특별공제액을 공제받을 수 있다.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다음 6항 제4항에 따른 양도소득세의 특례를 적용받은 제4항이라는 것은 제1세대가 제1항에 따른 농어촌 주택 등의 3년 이상 보유 요건을 충족하기 전에 일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도 제1항을 적용하는데 그런 특례를 적용받은 1세대가 농어촌 주택 등을 3년 이상 보유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또는 제5항에 따른 양도소득세의 특례를 적용받은 1세대가 농어촌 주택 등을 3년 이상 보유하지 아니하거나 최초 보유한 기간 3년 중 농어촌 주택 등에 2년 이상 거주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과세특례를 적용받은 자가 과세특례를 적용받지 아니하였을 경우에 납부하였을 세액에 상당하는 세액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세액을 그 보유 또는 거주하지 아니하게 된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 이내에 양도소득세로 납부를 하여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까 위에서 본 소득세법상의 이러한 일반주택 양도 당시 제7항을 적용하지 아니하였을 경우에 납부하였을 세액에서 일반주택 양도 당시 제7항을 적용받아 납부한 세액 이렇게 되겠죠. 다만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수용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걸 하지 아니하다. 대통령령도 살펴봐야 되겠죠. 7항은 제1항, 제4항 및 제5항에 따른 과세특례를 적용받으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과세특례 신청을 하여야 한다. 그 다음에 8항은 농어촌 주택 등의 면적 및 취득가액의 산정방법, 농어촌 주택 등의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 계산, 농어촌 주택 등의 판정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